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3일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증시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랐죠. 이제 최근에 어쨌든 미국과 좀 반대로 한국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 밑에서 헤매고 있죠. 헤매는데 한국은 좋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오늘 오전에 출발은 좀 강세였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좋은 거죠. 하락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당분간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팔고는 있지만 지난주부터는 이제 매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속 5월 12일이죠. 이때까지 매도했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끝난 거죠. 끝났고 이제 매수 기조도 조금씩 들어오고, 기관들은 어차피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이거는 외인들이 선물을 또 팔고 사고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은 팔았지만 어쨌든 기관의 수급은 크게 아직은 기대할 게 없는 거고, 외국인들이 조금 대량 매도가 멈췄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전기전자는 좀 많이 샀고요. 철강주도 샀고, 다만 오늘 기계업종을 좀 많이 팔았어요. 기계, 소형주, 서비스,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은 일부 매도를 했다. 다만 이제 다른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섹터 쪽으로는 원숭이 두창 아시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유럽으로 이게 확산되나 봐요. 근데 전염성이 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관련된 치료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코로나 초기 때처럼. 그래서 굳이 이거 이제 올라간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움직이다 보니까 리오프닝은 급락해 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숭이 두창이 이라는 전염병, 이게 이제 유럽 지역으로 좀 약간 확산이 되면서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다 그쪽이죠. 슈퍼박테리아, 코로나 치료제 그런 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는 이제 UAM, 에어택시.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투자 확대를 했죠. 미국에 5조 원 이상.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오늘 미용의료기기 루트로닉이 좋았어요. 그동안 좀 약했죠.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관련주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해운주, 오늘 HMM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HMM도 올라가면 좋죠. 그동안 워낙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갖고 계셔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4만원 이상에 갖고 계신 분들. 근데 거기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 해운주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기업도 강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오늘 좋았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오랜만에 오늘 진짜 많이 빠졌죠. 급등세를 보여줬고, 어쨌든 좀 살아나야죠. 게임도 일단 다행히 좀 살아났고, 그 다음 오늘 건강기능식품이 HK이노엔이 필리핀에서 승인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콜마 B&H도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이제 바닥 온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런 내용에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랬고, 그래서 오늘 건강기능식품 좋았고, 비트코인 관련주도 올라갔고, 우주항공, 방산, 미국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리비안 관련주, 2차 전지 투자 늘어나니까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투자 늘어나면 당연히 장비회사 좋죠. 그러니까 장비회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준이란 기업이 급등해 버렸고요. 그리고 NFT도 오랜만에 갔습니다. 왜냐 위메이드가 급등하니까. 서울옥션, 보톡스, 휴대폰 부품은 이제 LG노텍이 그 애플의 전면 카메라. 근데 이게 확정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100%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가 좀 강했고 바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나쁜 건 다 알겠고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또 OLED 기대되고 또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이제 좋은 뉴스가 뭐냐면 BOE 중국의 BOE가 애플 아이폰 14 이제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언론 보도로 나와서 그러니까 언론 보도라는 게 진짜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BOE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을 해가지고 애플 물량을 못 따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LG 디스플레이 가져가죠. 삼성도 가져가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그 호재로 이제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백화점은 현대백화점하고 롯데쇼핑 좋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산도 좋았죠. 근데 방산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수출이 이제 확정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바이든 효과로 올라가는 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항상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는 좋은데 여기서 추격은 하지 마세요. 그건 꼭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수혜주들이 많은데 쫓아갈 필요는 없죠. 지금 오랜만에 건설주 좋았고 뭐 2차 전지 좋았고요. 반대로 오늘 많이 빠진 거는 원자력 아니 그 원자재 수혜주 농산물 업체들이 존 디어가 폭락을 했거든요. 미국의 농기계. 그래서 폭락. 농산물 가격도 좀 안정화될 것 같다. 그래서 급락을 했고 사료업체도 좀 빠졌고 너무 많이 올랐죠. 강관, 농업, 그죠? 셰일가스, 정유 이런 쪽. 그리고 리오프닝은 이제 원숭이 투창.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빠져버렸어요. 그 음원 음반주 콘서트 이러면 또 못하잖아요. 못할까봐. 그래서 오늘 또 SM 막 급나가고 좀 흔들리더라고요. 철강주는 글쎄요. 뭐 강관업체가 좀 빠졌고 제강 업체들 뭐 포스콘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반반이었어요. 바이든 효과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좀 그 외의 기업들은 빠졌는데 근데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좀 증시는 강세 보였지만 큰 기업들이 좀 올라가면서 한국에 이제 바이든 효과 수혜받는 기업들이 큰 게 많죠. 그래서 증시는 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26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세 흐름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주의할 거는 바이든 효과로 그냥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 아시죠? 예, 또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들 좀 요약 좀 해드릴게요. 이제 미래에셋의 유명관 연구원님이 요거 이제 오늘 나온 건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감소했어요. 지난주보다는. 근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한전 때문에 그래요. 한전이 5조 원 적자가 늘어났어요. 추정치가. 그거 제외하면 플러스입니다. 한전이 어떻게 보면 또 참 이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힘드시죠. 전기를 못 올려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올려야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하면 올려야 돼요. 그게 맞죠. 원가 올라갔으니까 못 올립니다. 왜냐? 정부 거기 때문에. 사실 한전은 돈 벌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몇 번 설명드렸던 게 한전을 투자하실 땐 좀 주의하실 게
이게 민간업체랑 다르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리고 전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는 민간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한전이 이제 중심으로 다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을 이런 위기 상황에선 사실은 한전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오를까 봐. 그래서 언젠간 올릴 거예요. 전기요금은 아마 언젠간 올립니다.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못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 배당 줄 여력도 없고. 그래서 좀 어렵다. 다만 이제 한전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한전이 또 전기요금을 못 올리니까 다른 기업들은 수혜죠. 전기요금이 어쨌든 올릴 걸 못 올리니까 그만큼 비용이 주는 거죠. 그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이익 추정치가 크게 올라간 거는 해운주 다 좋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좋고요. LNF가 지난주 좋았고 영업무역, 한세실업 주가는 빠졌지만 좋고 반면에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반영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먼저 좀 선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하락한 쪽이 한전. 한전이 17.3조 적자에서 이제 23조까지 적자가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실적은 좀 안 좋고 현대로템, CS윈드도 보험주도 삼성생명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어쨌든 영업이익 추정치는 하향됐지만 요게 중요해요. 한전을 제외하면 상향 조정됐습니다. 요게 좀 핵심입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 제외 시 추정치는 상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은 그 하나금융의 심은주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적었는데, 제가 좀 글자를 좀 더 키워볼게요. 조금 더.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의 함인데 제일제당 보고서에 따르면 곡물 투입가가 3에서 50%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 단가를 올렸는데도 너무 이제 원가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지금 훼손하고 있고, 특히 소맥, 팜유 이런 비중이 큰 라면 업체들은 갈수록 원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심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 폭락해 버린 거예요. 가격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올려도 조금 올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왜냐? 원재료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주가가 먼저 빠졌던 거고 20% 정도 올려야 된대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를 올릴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아마 판가 인상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곡물가가 평균 주기가 상승 사이클이 2년 7개월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꺾이거든요. 올해 연말까지는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년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면도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 뭐 아무리 올라가라고 애를 써도 이런 논리가 통해버리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내년을 생각하면 내년에 진짜 이게 꺾인다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일제당이 가장 좋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이신 사료를 만드니까 이거 가격 정말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대상이나 이제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업체들은 조금 쉽지 않다. 그러나 대상도 저 라이신을 해요.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료는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일단 현재 국면에선 제일제당, 여긴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엔 오리온 이 두 개가 조금 방어주로서는 역할하고,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이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조짐이 보이면 밑에 피해보는 업종들, 라면, 대상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 그 콜마 B&H가 일단은 지금 실적 안 좋았잖아요. 주가 엄청 빠졌죠. 수출도 부진하고, 이게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안 좋으니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수도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2분기부터 이런 치료제가 나온대요. 아니 그 신제품 치료제가 아니고 혈당 치료제, 여성 갱년기, 그 건기식. 그럼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비NH도 좀 최악은 지나간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의 이기훈 연구원님은 이제 하반기 자료인데 내구재보다는 핵심 뭐냐면 내구재보다는 서비스 이쪽으로 간다. 집에만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니까. 그래서 엔터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왜냐 OTT 경쟁이 심하니까 서로 드라마 만들어 달라 이거죠.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제작 편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니까 하나투어, 물론 아직은 적자지만, 그리고 JYP SM을 차선호주, 그러니까 최선호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투어고요. JYP SM을 차선호주. BTS가 있는 하이브는 왜 이게 주가가 안 좋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군입대. 근데 군입대가 빨리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회사 측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야죠. 뭐 군입대를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는 저도 모르지만, 저도 이제 얘기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저 모르죠, 저도 결론은. 근데 이걸 빨리 내줘야 됩니다.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 이거 이도저도 아니니까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론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BTS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군입대로 결정이 나도 주가는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왜냐면 미리 빠져버렸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여긴 안 나왔지만 저는 그 뭐죠? 이름이 바뀌었죠. J콘텐트리.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뭐였죠? 아니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J콘텐트리가 뭘로 바뀌었죠?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J콘텐트리.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상호 변경. 뭐죠? 콘텐트리 중앙.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콘텐트리 중앙. 이게 그 J 콘텐트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콘텐트리 중앙. 이름도 어렵습니다. 근데 콘텐트리 중앙도 괜찮은 게 지금은, 왜냐면 이 회사가 영화관 갖고 있잖아요. 지금 뭐죠? 범죄도시 2인가요? 이게 대박 났어요. 뭐 이게 평을 보니까 너무 좋고 경쟁작도 없고 지금 흥행 열풍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배급 산 것 같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인데 콘텐트리 중앙은 좀 영화관 모멘텀이 같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그룹 친환경제투자 이따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도 한번, 로봇 쪽 관심 있는 분들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걸 아실 거고, 주로 이제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성장을 할 텐데, 요게 이제 앞으로 커진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와 전자산업, 로봇 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일본과 유럽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은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좀 입지를 강화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삼성, LG,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고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LG전자가 배송 안내 살균 로봇 중심으로 가장 앞서 있는 것 같고, 전문 기업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해보자. 그 이제 보고서 안에 자세한 데이터들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완성차의 슈퍼파워에 주목하자는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정리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뭔 내용이냐면 도요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유지웅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다올투자증권에 도요타가, 혼다도 그렇고
아직 전기차 공장이 없잖아요. 플랫폼도 없고 따라가기 어렵다. 하이브리드에 여전히 집중돼 있고. 그래서 현대차가 유리하다고 보지만 이문영 연구원이면 도요타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기차를 이제 그 대량으로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만 해도 막 리비안 같은 회사들 전기차 하나 못 만들던 기업들이 막 100조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물론 만들긴 하는데 완성차랑 비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거기엔 당연히 현대차 들어가죠. 근데 도요타도 무시하지 말자.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도요타가 계획으로 보면 하이브리드를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유망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현대차 괜찮다. 다만 일본의 제조 역량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도요타의 제조 역량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전기차 늦었으니까. 근데도 반대로 빨리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2년은 지켜봐야 돼요. 어차피 도요타 계획에는 2025년부터 대량 생산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현대차가 어쨌든 시장을 좀 완전히 장악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는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경제안보 기술동맹, 미국의 설비투자 요청. 그래서 원래 안보 동맹이잖아요. 우리 미국하고 한국이. 여기에 이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싫어하는 거죠. 중국은 그걸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얻어간 거는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 투자한 거.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고. 이건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삼성, 현대차가 투자를 하고. 미국이 내준 거는 국방. 국방 분야는 미국 외의 국가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업체들 위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방상호 조달협정 이걸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협의하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고 국방상호 조달협정 협의를 하겠다. 이거 협의해서 이게 타결이 되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못해요. 문이 너무 좁아요. 미국 업체들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저걸 하면은 마치 미국 기업처럼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의하실 건 계십니다. 그래서 방산주 이것 때문에 사지 마세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게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이런 거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오늘 그래서 원중 같은 기업이 급등한 거예요. 배터리 투자. 괜히 가는 게 아니죠. 2차전지 장비가. 그리고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겁니다. 캡처를 좀 해봤는데 요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네 번째 세계화래요. 그러니까 이건 KB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정말 인사이트 있으시죠? 첫 번째가 요겁니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이때 이제 유럽에서 막 뭐 미국도 이때는 식민지였죠. 가장 제한적인 형태의 세계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 났고, 이때 전쟁.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 끝나고, 이때 독일과 일본이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 수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독일을 이용해 가지고 재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담당한 독일, 일본, 이 국가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이 엄청 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한번 붕괴됐었고, 일본 버블 터지면서 이제 그 후에 일본 버블이 나중에 터지긴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련이 붕괴됐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중국. 소련을 이제 중국이 대체한 거죠. 워낙 또 싸니까. 이때가 진짜 세계화가 엄청 컸던 거죠. 우리나라 수혜 받았어요. 세계화, 수출. 근데 이제 탈세계화로 가면서 네 번째입니다. 이번 세계화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중국, 러시아 같이 이제 신냉전이에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 주도로 가요. 여기가 이번에 뭐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 최대 수혜 국가가 핵심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이게 누구죠? 한국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뭐 인공지능.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잘 만들어요. 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못 만드는 거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국뽕이 아니에요. 한국이 못 만드는 게 있나요?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부산 그 롯데백화점 강연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런 좀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한국은 진짜 이건 국뽕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실은 좀 저도 이번에 자료 만들면서 놀란 게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하긴 해요. 가끔 이제 이런 물적 분할 같은 거로 뒤통수 쳐가지고 좀 짜증 나는데, 근데 뭐 제조업이나 이런 역량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아무리 찾아봐도. 그나마 일본, 대만 정도죠. 중국. 동아시아 국가죠, 다. 예. 근데 아무튼 한국은 엄청난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제조 쪽에서. 설계는 미국이 잘하고. 그래서 네 번째 글로벌리제이션에서 한국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한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정부가 풀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를 잘 보셔야 돼요. 반도체, 배터리 장비,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기차 레시피 공개했다. 미국 내 전기차 공장 투자 확정됐고, 네, 뭐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문 찾아보시거나 보고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 게, 업계에서 되게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전기차 만드는 거. 뭐 그거 전기차 내연기관보다 쉬운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는 이게 핵심입니다. 대량 생산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고품질에. 현대차는 그걸 하는 업체입니다. 왜?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눌려 있지만 저 플랫폼 만드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잖아요. 예. 현대기아 단합품하고.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이런 명백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하면 설비 투자 늘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할 때 한국은 수혜 받을 거고, 반도체, 배터리 투자해줘. 공급 늘어나면 물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이거는 뭐 이제 여야 합의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2017년도에 법인세를 올렸잖아요. 요거를 지금 정부는 다시 옛날로 바꾸겠다. 법인세 원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는 뭐 제가 얘기를 절대 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주식 측면에서 보면 호재죠. 기업들의 세금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럼 이익이 증가해요. 이런 부분은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별로 말씀드릴게요. 예, 기업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동인데요. 이제 기업별로 좀 몇 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동은 농기계 업체고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역성장을 했대요. 매출이.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급망 이슈. 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디오도 공급망 이슈를 거론했고, 그래서 최근에 좀 빠졌는데 어쨌든 판가 인상을 하고 있고, 국내 매출은 이제 반도체 공급만 정상화되면 또 살아날 것 같고, 해외 판가는 이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70개국 지금 판가 인상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작년 4월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교환사채 발행 물량이 일부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물량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있나? 이건 J 콘텐트리죠. 콘텐트리 중앙이고, 대동도 올해 주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작년 4월에 좀 발행한 거면 이제 물량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혹시 있으면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미상환 전환사채. 여기 100만 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주 정도가 9,797원에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오히려 기회죠.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오를 때 쫓아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전환사채 물량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거 꼭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이 요새 안 좋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베트남 봉쇄 때문에 매출이 발생 못했던 걸 1분기에 다 집중시켜 버렸나 봐요. 1분기 실적이 점프를 했죠. 근데 2분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2분기는 슬로해지는 거 아니야? 거기에 미국 소비가 부진하니까 이거 안 좋아. 그래서 막 다 던져버린 거죠. 이제 지금이 최고구나. 이제 나빠지겠구나. 근데 그래도 올해 성장해요. 2분기도 20% 이상 성장. 퍼 8.4배. 영업무역보다는 조금 다소 비싸긴 하더라도 영업무역은 이제 자전거랑 같이 하니까 그걸 감안하면 뭐 한세실업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건 소비가 진짜 줄어들면 한세실업도 좋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시켜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치 반도체 앞으로 좋아지지만 지금 반도체도 그 논리잖아요. 지금 소비 줄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 논리가 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니까. 하방은 단단한데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생겨야 된다. 그거는 미국의 소비가 단단하다는 게 다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걸 뭐 어떻게 맞추겠어요. 좋았다가 또 급락했다가.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좋을 땐 사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좋다고 할 땐 좀 관망.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그게 차라리 낫지. 좋으니까 쫓아가고 안 좋을 때 손절하고. 그럼 오히려 역사이클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이유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좀 바닥은 좀 당분간 다질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가기 힘들어요. 미국의 소비 여기에 대한 심리가 좀 개선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건 조금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해운은 목표 주가 올렸고 해운주 좋죠. 특히 올해는 아마 그 벌크선, 펜오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나은 것 같고 대한해운의 이 자회사들 실적이 다 좋대요. 벌크선, VLCC 뭐냐면 초대형 유조선이에요. 이거를 이제 SK 에너지에 빌려주는 것 같고 퍼 4배. 그러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대한해운은 주가가 어쨌든 싸죠. 밸류가. 현대차는 이제 북미의 전기차 공장 짓기로 했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6만원. 그동안 현대차가 항상 좀 늦는다. 미래차. 근데 이제 그런 요인들은 해소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SK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얘기 나오는데 오늘도 안 가요. 이걸 해야 돼요. 2025년 140조 가려면요. 자사주 소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시총이 18조밖에 안 되는데 140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죠? 한 8배 올라야 되거든요. 상상이 안 가죠. 이거 하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저는 가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KB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이번 이제 평택 반도체 방문에 대한 이제 의미를 적어줬고 어쨌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아시아 첫 방문지가 일본이었는데 이번에 삼성을 갔죠. 달려갔어요. 의미가 뭐냐? 반도체 산업과 협력하자. 이게 큰 것 같고 반도체 평택 공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이 왜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에요. 3나노 파운드리. TSMC랑 기술 경쟁 가능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도 이거예요. 너무 TSMC에만 의존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의존을 해요. 대체가 없으니까. 삼성이 이걸 해주면 미국은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 한국에 와 있고 그래서 매크로 이슈, 뭐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어쨌든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진폭이나 이런 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좋고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밸류에이션은 저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클하고 이런 사이클은 다른 거죠. 이런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5년 만에 교체 수요. 올해 하반기에 사파이어 래피즈.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방문을 통해서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요한 기업인 거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L은 마지막으로 저번에 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 헤드램프 자동차 현대모비스도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멕시코에서 공급을 하고 이 회사는 미국에서 해요. 그래서 좀 약간의 차이는 있고, 현대 기아차 물량이 한 33% 정도 증가할 것 같고, GM도 33%. 실제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퍼 9배. 그래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4만원으로 올랐고, 현대차의 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이번에 조지아주 공장은 현대차입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 현대차 공장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SUV하고 제너시스 모델이 아마 생산이 될 것 같아요. SUV나 픽업 트럭. 그래서 2024년인가 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L의 헤드램프도 또 들어가겠죠. 그런 의미로 좀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이제 이 정도 설명해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산 강연을 좀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신 분께서 뭐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토요일날 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이렇게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드리고, 그 존경하는 염승환 이사님, 저는 부산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김범어입니다. 저의 롤모델인 염승환 이사님을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높은 전문성과 객관적인 좋은 방송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님을 뵙게 돼서 어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뭐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닌데 네, 저도 뭐 하고 싶어도 100%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은 뭐 또 참고로 제가 이건 제가 공지를 못했는데, 내일 거길 가요. 거기 그 어디죠? 그 청주 교원대학교, 거기에 교원대학교 도서관인가요? 이거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가지고, 내일 저녁 7시 청주 교원대학교에서 강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부산 강연회랑. 그거 있으니까 혹시 뭐 거기서 뵐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뵈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이리온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고, 참고로 제가 수요일 날은 좀 휴가예요. 수요일은 좀 못하니까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다. 그거 내일 할게요. 내일. 내일 말씀, 책하고 뭐 몇 개 좀 소개해 달라고 하셨는데, 책 뭐 가지고 공부하느냐, 그건 제가 조만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